그리고 또 이제 개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뜬금없이 이제 중구난방격으로 잡탕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일설에서는 이거는 개밥탕이다, 잡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스펙트럼이 워낙에 극단적으로 좀 갈려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유승민하고 안철수만 해도 뭔가 좀 결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조금 뭐, 나름 새로운 보수를 한다고 그러고, 새정치를 한다고 그러고, 좀 모호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약간 뭐 중간 회귀적이고 약간 이렇게 엘리트적인 그런 공통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중도적인 상품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거는 뭐 중간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극단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뭐 전장현에 있던 사람, 그리고 되게 종북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페미니즘, 뭐 PC적인 사람, 막 금태섭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막 이준석처럼 아주 극단적인 뭐 여성 군대 가라, 뭐 노인 무임승차 없애자 이런 식의 전형적인 극우적인 솔직히 말하면 퍼퓰리즘, 트럼피즘 같은 우파 파퓰리즘을 하는 이준석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수렴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스타일이나 톤앤 매너가 없고 완전히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들의 모임, 네,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의 모임 같아가지고 이 정당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 이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잘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잘 아시겠지만 FM 코리아라고 이준석의 그 극단적 석양의 그 젊은 남성들이 좀 모여서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준딸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지금 이제 이준석한테 화가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에서는 페미니즘이 주적이거든요. 거의 뭐 페미니즘이라던가 뭐 아니면 북한 그런 게 이제 주적이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남성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금태섭이나 이제 류호정 같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거의 주적 취급을 당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류호정하고 합치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쪽에서 예전부터 이준석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바른정당 그때부터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한 그런 젊은 남성들이 많거든요. 30대. 주로 30대가 많은데 이제 그런 젊은 남성 보수들한테는 이거는 이덕행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르신들 보시기에 막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스파이 짓을 했다거나 갑자기 무슨 퍼주기로 뒷구녕으로 밀실 야합을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무슨 USB로 국가 기밀을 넘겼다. 거의 그 수준의 충격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거는 이준석의 그 코어를 담당했던 그 준딸 집단, 개딸처럼 아주 그냥 극렬 지지층이었던 그 축이 무너졌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고 아마 이준석은 지금 펜코 자기가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펜코에서 그 이탈자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괜한 이제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아마 자기의 많은 세력이 약화됐다고 생각하면은 당분간은 이낙연이나 그쪽 좌파들한테 더 이렇게 개기지를 못하고 좀 약간 수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일 것이고 이게 좀 이준석이 그렇게 또 막 알랑알랑 거리면서 좀 얌전한 모습을 보이면 그럼 뭐 진중권이나 뭐 김종인이나 그 김현정, 친이준석 그 매체들 있잖아요. 박성민이나 뭐 장성철이나 이런 사람들, 김준일. 그러니까 공중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준석 편들던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되게 축혀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탱하던 그 축이 이게 두 축이었는데 한 축은 그 커뮤니티 하는 그런 약간 예, 좀 그 극단적인 성향의 그 젊은 남성층이 있고 옛날부터 이준석을 좋아했던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합당이 잘 안 될 거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준석을 오래 봐왔고 또 그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깨졌는지 어떻게 거품이 다 사라지고 나중엔 다 뿔뿔이 흩어졌는지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절대 지금의 개혁신당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엔딩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이제 또 이준석을 막 이렇게 부추기고 뭐 합당 잘했다 하는 세력들은 그 장성철이나 그 이렇게 뭐 선비연하면서 방송에 나오는 뭐 박성민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한테 이준석이 너무 그런 극단적 세력으로 가지 않고 좀 더 대중적인 소구력이 있는 중도적인 뭐 개혁, 청년 이런 거를 지향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또 막 이제 이낙연이나 이쪽하고 뭐잘 해봐라. 너무 극단적인 이대남 정책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축혀줄 거예요. 당분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연명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진짜 김부겸이나 옛날 손학규 포지션을 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아예 저 좌파 쪽으로 가가지고 뭐 그쪽에서 커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럴 만한 그릇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좌파 성향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 본인이 겁이 많아요. 아마 그쪽 벌써부터 그 국민의힘의 웰빙 그런 김기현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뭐 좀 권성동 이런 사람들 뭐 장제원 이런 사람들 대하다가 정진석 이렇게 좀 점잖고 예? 선비적인 그런 보수 정치인들 꼰대라고 막 능멸하면서 그런 정치를 하다가 벌써 이제 저쪽 좌파 가면은 좌파들은 뭐 키보드 워리어들 거기 막 수두룩하거든요. 예, 전투력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길을 잘 못 펼 겁니다. 네. 그렇게 뭐 장경태나 뭐 김남국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그 86세대 그 운동권 카르텔에 이렇게 착 이렇게 막 열심히 싸바싸바 할 만한 그런 식의 뭐 인내심이나 뭐 눈치가 막 빠른 친구도 아니라서 그리고 또 이준석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이 나이가 어리다. 이번에 뭐 이원욱도 뭐 이런 식으로 이원욱 이제 저 이준석을 추켜주던데 뭐 아니 다음 대선에도 뭐 40대고 다다음 대선 때도 40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아역 배우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소모되면요 나이가 어려도 그 하나도 신선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비근한 예로 어렸을 때 되게 아역 어린 가수 이런 걸로 굉장히 히트쳤던 게 이제 보아 같은 친구 있잖아요. 근데 보아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10대 소녀로 가수 슈퍼스타가 된 가수로 그렇게 인식을 하지 나이가 사실 보아가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되게 굉장히 그 옛날 가수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 정치는 인식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 가수나 이 정치는 그냥 그 당시에 80년대 가수, 90년대 가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보다 훨씬 나이가 뭐 어린 가수들도 아이돌도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보아는 지금 뭐 40도 안 됐는데 30대일 거야 아마. 근데도 상당히 무슨 되게 원로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은 그러니까 좀 조로하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이미지를 다 소모하고 40대인데도 마치 50대, 60대의 정치인보다 더 노회하고 뭔가 달고 다른 느낌을 주는 그래서 청년인데도 청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그 사람의 정치적인 가치는 굉장히 이제 소모되고 어 끝이 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준석이 뭐 나이가 어리니까 미래가 창창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겠죠. 자신의 공고한 지지층들을 다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준석을 보면서 또 이게 개혁신당 하니까 옛날에 그 유시민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시민이 개혁당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때도 자기 지지자들을 등쳐먹었다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창당하면서 그 당 운영하는 그 자금 같은 것도 빚도 다 떠넘기고 막 뭐 합당을 하고 런을 했다. 그런 식으로 두고두고 그게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준석이 딱 그 예전에 이제 유시민의 태클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유시민은 어쨌든 자기가 놀던 그 그라운드에서 좀 아웃사이더이고 비주류이긴 했지만 뭐 어쨌든 노무현 때 뭐 장관도 하고 뭐 할 건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의원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뭐 자기의 서식지를 그렇게 막 크게 이제 옮기진 않았기 때문에 좌파 쪽에서 계속 장사도 해먹을 수 있었고 셀럽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펜코 그 커뮤니티에서 이준석이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당을 상납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성상납 무고죄 사건 그게 이제 되게 멸칭화가 돼가지고 그 성상납이 항상 이준석한테 따라다니는 키워드였는데 이제 지금은 당상납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 지지자들을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좌파 진영에 넘겼다 지금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어쨌든 그 유시민은 뭐 노무현한테 가든 뭐 뭘 하든 아니면 뭐 저기 정동영이랑 싸우고 또 다른 당을 하든 간에 그 좌파 진영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이준석은 또 다시 이제 예전 또 안철수하고 다르게 또 이제 이낙연은 친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총리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준석이 사실은 뜬 게 그 당시에 또 문재인 정권이 인기가 없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페미니즘을 정치적 무기화하고 또 뭐 조국 사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공정 이슈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사고 그럴 때 이준석이 이제 종편에 나와가지고 신나게 막 조민도 까고
예? 그 입시 허위 경력 그런 것도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인기를 얻었던 건데 젊은 층의 신뢰를 얻었던 건데 이제 지금 와서 또 뭐 이낙연한테 어떻게 뭐 문재인을 비난하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있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그 원래 자기를 좋아하던 그 팬층을 완전 배신하게 된 꼴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정체성이나 그 이념도 뭐 아예 내팽겨 쳐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뭐 비례 2번 달아가지고 어, 국회의원을 달 수 있을까? 뭐 그것도 좀 퀘스천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그 최고위도 지금 다 각 세력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이준석 몫은 이제 그 4분의 1인데 그것도 양양자랑 또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이 한 지분은 한 10% 15%밖에 못 챙겼는데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브랜드라든가 이런 그 자산을 다 넘긴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이낙연이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이라는 거를 그냥 딱 이렇게 접수하게 된 대주주가 된 그런 격이잖아요. 선대위원장도 뭐 이낙연이 하게 됐고. 그래서 아마 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 구성이 그렇게 된다면 아마 또 그들은 이원욱이나 뭐 조응천이나 다 머리 꼼수가 발달한 사람들이라서 저 이준석한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네가 지역구를 나가가지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가 대권 가는 것에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꼬심을 당하지 않을까. 뭐 이준석이 비례 이번 다는 순간 이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결 기구에 있어서도 이준석의 몫은 뭐 10%, 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부터의 어떤 갈등의 양상이 이제 증폭될 것이 뭐 뻔한 것이고 거기에 또 우리의 빠질 수 없는 홍준표 대구시장 또 고춧가루를 딱 뿌리시더라고요. 아픈 데로 소금을 뿌리는 더라고요. 이준석한테. 그러니까 이낙연은 호남에 나가야 되고 이준석은 뭐 대구에 나가가지고 예, 지역구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보면 항상 자기의 그런 허세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정치적인 실속을 되게 많이 놓친다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이재명급이 되지 못하는 게 이재명은 보면은 욕을 먹든 말든 뭐 어떤 것이 있어도 되게 뻔뻔하게 자기 이득을 절대 놓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좀 실리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보면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보면은 이렇게 정작 자기 거를 악착같이 챙기는 그런 식의 것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미숙하고 그래서 약간 좀 어린애처럼 보이는 예, 그런 너무 얕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허세만 피고 막 뭐 거들먹거리고 뭐 이러면서 말로만 뭐 양두구육 이러면서 센 척을 하지 사실 자기 거를 딱딱딱딱 잘 챙기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뭐 좀 지금 보면은 아마 또 비례도 이재명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례 2번 달고 국회에 들어갈 텐데 이준석이 그런 식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금 또 거기 가서 지금 벌써 보면 겁에 질린 것 같거든요. 이미 자기의 그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나가지고 뭐 홍준현이나 뭐 또 몇 명 있어요. 이제 저 이준석한테 좀 충성스러웠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도 또 나 몰라라 하고 막 무시하고 뭐 그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지지자들에서도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이 좀 자기를 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내의 세력이 지금은 많이 없는 상황이니까, 과연, 어, 그 비례로 배지를 다는 실속을 챙길 수 있을까? 그 좌파 소굴에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했을 때 가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분란을 일으키기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별로 그 사람들은 이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가스라이팅이나 그 금쪽이 같은 그런 떼 쓰는 거? 그런 게 아마 좀 오히려 거기선 더 용이하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점점, 구심력을 얻어가면서 지금 총선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성층에서 반응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총선은 득표율의 싸움인데 어느 쪽이 얼마나 그 기본적인 우리 지지층을 단결시켜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저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한테 더 유리한 지형이 펼쳐질 것이 자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그거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 뭐 자영업자들하고의 대담이라든지 또 저는 그 음악으로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것들이 사실 되게 더 좋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뭐 불통, 고집 이런 걸로만 지금 잘못 프레임돼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이슈에 이슈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제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 이슈가 됐든 어떤 민생 이슈가 됐든 계속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아젠다를 던져서 이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이 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그런 이미지를 많이 대중들한테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여사 관련된 문제는 이미 이제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많이 보이지 않도록 잘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그 어떤 것이 얘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민생이라든지 민생 중심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대중 친화적인 모습이라든지 이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대통령의 이미지를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바꾸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너지를 내면서 이제 총선으로 가야 되고 어쨌든 이제 총선은 투표율의 게임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으로 인한 저쪽의 분열, 그다음에 그래서 저쪽의 핵심 지층이 4050이라든가 그쪽에서의 이제 결집력이나 이 투표 의사를 많이 약화시키고 우리 쪽은 이제 한동훈이라는 셀럽과 이런 그 여러 가지 정책들, 수도권에서의 바람몰이 이런 걸로 확실한 조직력과 구심점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의 투표율을 꽉 끌어올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총선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쯤 마치고요. 또 다음에 전욱현 대표님과의 대담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